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학습 생태계와 문화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현대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학습과 교육 방식도 진화해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를 받아들이고 성공적으로 구현하려면 조직 내에서의 문화적 전환이 필수적입니다. 이제부터 그 과정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의 학습 시스템은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설계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예측 가능하고 복제 가능한 기술을 가진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정보 경제로 넘어오면서 새로운 기술과 창의적인 사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의 학습 체계는 더 이상 적합하지 않으며 우리는 이를 재구상해야 합니다. 그러나 변화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학습이라는 근본적인 영역에서의 변화는 불확실성과 두려움을 동반합니다. 자동화에 대한 두려움, 통제력을 잃는다는 느낌, 그리고 데이터 분석으로 인한 감시 증가 등이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감정들은 저항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결국 변화를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리더들은 이러한 두려움을 이해하고 해결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변화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비전이 필요합니다. 조직의 리더는 왜 우리가 이 변화를 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비전은 단순히 한 번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강화되어야 합니다. 또한 모든 구성원이 이 비전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소유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개방형 질문을 활용하여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조직 전체가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구글의 디렉터인 아스트로 텔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패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을 찬양해야 한다. 실패한 프로젝트를 인정하고 보상하는 것은 팀원들에게 안정감을 제공하며 다음 도전에 나설 용기를 줍니다. 실제로 구글에서는 실험을 통해 배우는 것을 매우 중시하며 실패한 프로젝트를 종료할 때조차 직원들에게 보너스를 제공하고 새로운 기회를 제안합니다. 이러한 접근은 실험과 혁신을 장려하며 조직 내에서 긍정적인 문화를 조성합니다. 미국의 연방화된 거버넌스 접근법은 학습 생태계 거버넌스를 위한 이상적인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접근법은 국가 안에 국가라는 개념으로 이전의 식민지였던 현재의 주들에게 전술적인 문제를 다룰 권한을 부여하는 동시에 중앙정부가 전체 국가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해 최고 권력과 감독권을 유지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러한 연방화 접근법은 학습 생태계 거버넌스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거버넌스 구조를 설계하고 구현하는 과정에는 몇 가지 필수적인 단계가 포함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이해관계자를 식별하고 설계자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어떤 단체가 포함될 것인지, 그리고 어떤 단체가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단체들이 모여 각자의 요구, 필요, 기대, 그리고 자원을 공유할 기회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해관계자들이 생태계 거버넌스 구조의 초기 설계자가 됩니다. 설계자는 개별 요구와 우려를 다룰 수 있는 로컬 사고와 기업 관점을 이해할 수 있는 글로벌 사고를 가진 멤버를 포함해야 합니다. 양쪽을 모두 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은 항상 가능하지 않으므로 선택된 멤버들 간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과는 개별적인 이해관계의 조합이 아니라 가장 넓은 범위의 요구와 바람을 다룰 수 있는 포괄적인 전략을 반영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논의할 주제의 범위를 고려해야 합니다. 누가 생태계에 가입할지, 구성원 교체는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거버넌스 구조는 어떻게 조직될 것인지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중앙 정책을 누가 수립할 것인지, 생태계는 변화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정책을 누가 집행할 것인지, 자원은 누가 제공할 것인지 등의 질문도 논의해야 합니다. 헌장을 작성하는 단계에서는 모든 쟁점이 논의되고 초기 결론이 내려진 후 헌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 헌장은 사실상 생태계의 헌법으로 생태계가 어떻게 작동할 것인지와 조직 및 사용자 요구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명시합니다. 발표된 헌장은 권한, 의사결정, 자원 배분 프로세스에 대한 공통 이해를 보장하고 이해 관계자가 불일치를 해결하거나
변화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미 해병대 훈련 및 교육사령부 대컴의 미래학습 그룹은 조직이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증거 기반의 조직 학습 프로세스를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2017년에 설립된 대컴 미래학습 그룹은 해병대 훈련 및 교육을 개선하기 위한 혁신적인 방법과 기술을 모색하고 평가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이 그룹은 새로운 관찰과 탐구를 통해 현재와 미래의 학습 요구를 식별하고 신기술과 신흥과학을 탐색하며 프로토타입을 시험하고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이를 통해 조직 학습 방법, 정책, 절차를 개선하고 해병대 전체의 학습을 강화합니다. 태컴 미래학습 그룹의 작업은 연구와 실천 간의 격차를 극복하고 새로운 역량을 해병대 프로그램에 더 신속하게 통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조직 문화 변화를 촉진하며 해병대 훈련 및 교육에서 더 많은 혁신을 장려하여 서비스가 산업시대의 학습 모델에서 정보시대의 패러다임으로 이동하도록 지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불만 해결 단계에서는 협력이 목표라 할지라도 의견 충돌은 불가피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대비하여 관리자와 이해관계자가 의견이 충돌하는 경우를 해결할 조직 내 항소 법원 역할을 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또한 생태계와 모든 이해관계자가 조직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함께 나아가고 있는지 확인하는 전략적 감독 수준이 있어야 합니다. 관리의 민첩성을 내재화하는 단계에서는 모든 이해관계자 커뮤니티가 시스템의 발전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인지하고 참여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관리자는 지원 인구의 요구사항을 식별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민첩성이 핵심이며 이는 관리자가 요구사항에 빠르고 정확하게 대응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관리자는 사용자들에게 현재 및 다가오는 문제, 유지보수 일정, 문제 해결 조치에 대해 경고해야 합니다.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정보 제공이 부족한 정보 제공보다 낫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원은 제한적이며 관리자는 종종 이해관계자의 요청을 거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응답이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인식되는지는 신뢰와 투명성에 크게 좌우됩니다. 마지막으로 관리자는 새로운 구성 요소를 도입할 때 이해관계자들을 참여시켜야 합니다. 최대한의 참여를 촉진하는 협력적 노력은 새로운 기능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이니셔티브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해관계자들이 도입을 위한 자원을 공유하려는 의지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